바디 IR에서 레디오 익스포저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뭐 실제적인 그런 제가 하는 방법 등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올해 JBIR에도 이 인터벤셔널리스트가 이런 제네틱 뮤테이션에 대해서 스크린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, 이게 DNA 데미지를 이제 복구하는 그런 능력이 되게 다 정상적으로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손상시키는 어떤 제네틱 뮤테이션에 대해서 스크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. 엑스레이가 DNA 브레이키지를 일으키고 몰리큘러 뭐 데미지를 이런 기전으로 일으켜서 결국은 이제 인용한 논문에서는 DNA 데미지와 리페어 마커를 수술 전후로 얼마나 이게 익스프레션 되는지를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로 피 검사를 통해서 한번 이제 조사한 게 있고요. 실제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그 결과가 서큘레이션 2017년도에 나왔는데 뭐 감마 H2AX라든가 뭐 PATM 이런 것들이 그 DNA 데미지에 리페어할 수 있는 마커들인데 이것들이 얼마나 이제 발현이 바로 즉각적으로 되는지를 림포사이트에서 잰 거고, 인비트로에서는 좀 이렇게 베어리어블하게 나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환자의 피에서 얻은 것들을 보고, 또 흥미로운 거는 저희가 이제 대부분 다 몸을 감싸는데 다리를 안 감싸잖아요. 되게 다리에 감싸는 게 없는데 다리에 감싸는 그런 쉴딩을 하고 안 하고 또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. 그랬더니 이 다리에 감싸는 게 이런 건데, 이거 저도 사실 처음 봤습니다.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요. 이게 한 환자들한테서는 전후에 이 두 마커가 차이가 없어요. 그렇지만 하지 않은 서전들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. 그래서 물론 이제 아래쪽에 차폐가 있으면은 또 좀 많이 좀 도움을 받겠지만, 가령 이 머리에서 하는 쪽에서 이 머리 쪽에서 한다든가 이럴 때는 좀 차폐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, 뭐 사실 그렇게 치면 팔도 마찬가지긴 한데요. 이런 쉴딩이 안 되는 부분을 통해서 실제로 오는 것들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, 아마 팔은 이 스캐터 레디에이션이 아마 다리보다 좀 적어서 그런지 조금 아무래도 다리 쪽이 좀 더 예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프로시저 끝에 그 한 페이지에 걸쳐서 레디에이션 도즈가 나오는데 거기에 DAP와 에어커마가 들어가 있는 거는 잘 아실 겁니다. DAP는 보통 그 토탈 에너지, 환자한테 들어가는 토탈 에너지고, 이게 코에피션트랑 컴바인 되면은 이펙티브 도즈로 환산할 수가 있고요. 이거는 스토카스틱 리스크로 알려져 있습니다. 에어커마는 보통 피부와 관련된 티슈 리액션, 또 스킨 도즈랑 관련되는데,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프로시저에서는 훨씬 디터미니스틱 이펙트를 나타내는 것보다는 적기 때문에 임상적으로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, 그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. 국제 원자력기구 홈페이지에 보면 DAP가 이제 한 300, 이 단위는 이제 그레이 퍼 제곱센티미터인데 300 이상일 때, 또는 스킨 도즈가 2000mg 이상일 때는 스킨 인저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해놔서, 항상 어떤 프로시저가 단해성일 때 일단 이런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고, 물론 이제 누적되면 좀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. DAP는 컬마 에어 프로덕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, 이게 단위가 굉장히 여러 개 쓰이거든요. 근데 2010년도에 그레이 퍼 제곱센티미터로 통일됐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다 이쪽으로 이제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 바뀌고 있는데, 뭐 이때쯤에 산 기계들은 아직도 이렇게 다른 단위를 쓰고 있어서 항상 비교할 때는 이 단위로 통일을 해야 되겠습니다.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도즈와 조사 면적의 곱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건데, 환자에게 전달된 전체 에너지량이고, 줄이면 줄일수록 좋습니다. 이게 스토카스틱 이펙트이기 때문에요. 이거는 이제 그 어디서 재든 간에 다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보통은 튜브에 가깝게 이 도즈의 열의 프로덕트 매주하는 게 장착되어 있습니다. 에어커마는 단위 그 매스당에 나오는 이제 키네틱 에너지의 그 양인데, 보통 이제 에어에서 재는으로 되어 있고, 이거는 디터미니스틱 이펙트로 스킨 인저리라든가 또는 백내장에 관계가 됩니다. 큐무러티브 에어커마는 이 아이소 센터의 이 전체 원의 중심이죠. 거기에서 15cm 아래를 얘기하는데, 이거는 테이블 높이와는 관계없이 여기에서 잰 토탈 에어커마를 큐무러티브 에어커마라고 합니다. 이게 5년 전에 저희 대한영상의학회에서 이제 여러 시술별로 환자 설량 분포를 실측을 해서, 여러 병원들이 실측을 해서 이제 레포트한 게 있는데, 요거 보시면은 단위는 그레이 퍼 제곱센티미터 공인된 단위인데, TAC가 약 한 200 가까이 돼요. 190 정도. 그 다음에 PCN, 그 신장 실루술이 한 20 가까이 되면 19 정도. 펌캐스는 뭐 짧게 끝나니까 3.7 정도 되고요. 프로스코피 타임이 20분, 뭐 한 4분 이 정도, 1분 정도 되는데, 요 TAC가 한 190이라는 걸 좀 일단 기억하시고, PCN도 한 19 정도, 한 10분의 1 정도 되는데, 요 정도가 이제 그 당시 5년 전에
우리나라 전국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2011년도에 제가 소개해드린 거를 뭐 한 장으로 잠깐 요약하면 이때 저희가 실측을 한번 한 거를 이제 환자에서는 4프레임을 했을 때 7.5프레임보다 약간 35% 정도 DAP 리덕션이 왔고요. 에어커마는 비슷하게 역시 34% 정도. 팬텀도 마찬가지로 7.5라는 비교해서 35%, 15로 했을 때 더 그 DAP 리덕션이 더 많은 거를 봐서 이 프레임 레이트는 상당히 실제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. 이것도 좀 보여드렸던 데이터인데 올해 또 기계에 어떤 변수가 있어서 좀 추가를 한번 해봤는데 보시면 TAC를 했던 환자들을 모아봤을 때 4프레임과 7.5 물론 이제 오퍼레이터가 좀 다르고요.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같은 회사 제품으로 한 건데 오퍼레이터 다르고 약간의 또 환자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플로로스코피 타임도 약간 차이는 납니다.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DAP가 거의 뭐 절반 이하로 줄은 걸 볼 수가 있어서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랑 35%랑 조금 유사한 걸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저희는 그 아까 5년 전 전국 데이터가 190 정도인데 그보다는 훨씬 좀 낮은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이 300 기준에는 이제 훨씬 전체적으로 떨어지긴 한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P사에서 들어온 거를 봤는데 이게 이제 최근 기계라서 그런지 그 상당히 좀 더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최근 기계에서 했던 거 환자들인데 물론 이제 N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아주 뭐 바이어스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은 이건 흥미로운 건 플로우스코피 타임이 좀 더 늘었는데도 이게 아마 세 기계라 조금 더 플로우스코피 늘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조금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DAP 값은 더 줄은 거를 알 수가 있어서 역시 기계적인 팩터가 상당히 크구나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. TAC 얘기를 끝내고 PCN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. 전국이 아까 19라 그랬는데요. 이제 올해 한 5년 물론 갭이 있지만 올해 저희 병원 한 25명을 해보니까 1.9입니다. 거의 10분의 1이라서 상당히 저희가 좀 레디에이션 적게 좀 쓰고 있구나 이 정도로 좀 알 수가 있었고요.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 기계에서 이제 이 기계에 이제 이게 잘 안 맞춰져 있는데 이걸 환산하면 1.06 이걸 이제 평균한 게 약간 1.9 정도라는 거고요. 프로세서 타임이 감소했고 일단 3.9분이 거의 한 절반 이하로 프로세서 타임이 어떤 기술이라든가 또는 뭐 병원 차이도 물론 좀 있고요. 또 제가 한 거는 유니레터럴로 환산했습니다. 이건 아마 19는 바이레터럴로 환산했는데 실제로 유니레터럴 한쪽 PC에 해당하는 경우가 한 제 느낌에는 한 70% 이상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적은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기계적인 요소 엔지오그래피 어떤 예전에 뭐 가령 투스 기계를 썼다 그러면 엔지오 기계라든가 어떤 기술력의 그런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PCN이 아까 한 예를 들면 1.06이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WJ는 좀 더 많아지고요. WJ를 제거하고 메탈리스텐트를 넣었던 경우가 이것보다 훨씬 좀 많아요. 아무래도 이건 프로세서 타임이 20분 정도로 상당히 깁니다. 최근에 했던 한 환자이긴 하지만 이제 제가 했을 때 4프레임을 놓고 했을 때 보니까 DAP가 한 같은 프로세서의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차인데 7.46 정도였고 오른편은 이제 다른 선생님이 한 거를 보니까 7.5를 맞춰놨는데 거의 한 4-5배 됩니다. 물론 이제 프로세서 타임도 약간 길어진 면도 있지만 뭐 한 30%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거는 거의 한 4-5배 차이가 납니다. 이건 아마 왼쪽보다 오른쪽이 약간 좀 돌려야 되거든요. 이미지를 이렇게 C암을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팩터들도 있는 것 같고 실제로 프레임 레이트 차이가 있는 거여서 하여튼 이런 걸 최대한 좀 노력을 하면 이렇게까지 4-5배까지 차이는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 수술방에서 비뇨기과에서 방광경을 보고 C암을 보면서 하는 건데 이런 그 차폐가 없죠. 차폐를 한다든가 또 4로 맞춘다든가 12.5에서 4로 맞춘다든가 또 지금 뭐 이거는 제가 쓰는 겁니다. 저는 납모자를 쓰는데 요즘은 납모자를 쓴 지도 꽤 됐거든요. 납모자를 안 쓰면 요즘은 좀 허전하고 불안합니다. 머리에 뭐가 자꾸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납모자 처음엔 약간 무거운가 싶었는데 이것도 수달이 되면 좀 이렇게 익숙해지니까 굉장히 좀 편하고요. 그 다음에 나방경 지금 16년째 쓰고 있는 나방경입니다. 이렇게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차폐를 충분히 하고 하면 많은 양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요거는 이제 예전에 보여드렸던 거랑 비슷한데 잠깐 리뷰를 보시면 테이블 높이를 최대한 높여서 하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환자와 그 검출기의 거리를 최소한으로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프레임 레이트를 낮추고 또 스마트 로드맵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스마트 로드맵을 하게 되면 조영제도 아낄 뿐더러 레디에이션도 이 플로스코피랑 같기 때문에 잘 쓸 수가 있고요.
그다음에 이 콜리메이션도 잘 하게 되면 역시 스캐터 레디에이션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선량 감소 프로그램 같은 거를 이것도 회사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, 스마트 로드맵을 쓴다든가 투시 시간 영상 횟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, 이건 푸셔에 따라 어떤 난이도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튜브 및 환자의 거리를 가능한 멀게 하고, 또 보호 장비를 잘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차폐물을 이용하고 엑스선 조사야에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겠습니다. 실제로 그 스캐터 레디에이션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좀 큰 문제인데, DAP에 비례하고 거리에는 좀 반비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, 이 아래쪽으로 아무래도 제일 많이 나가기 때문에 다리 쪽도 잘 좀 쉴딩을 하면 이걸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레드 에이프론을 하고 글라스를 하고 또 이런 그 레드 월, 또 차폐, 또 모자까지 납 모자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좀 할 수 있고, 다리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것도 한번 나중에 좀 또 기회가 되면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,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쉴딩 스트래티지가 중요한데, 그 레드 스커트라든가 또 아이글래스를 쓰고 슬링 타입까지 쓰면 거의 뭐 100% 가까운 그 레디에이션 그 렌즈를 봤을 때 렌즈의 도즈 리덕션이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. 오브리크하는 거를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오브리크하는 경우가 가끔 필요하긴 한데, 그럴 때는 조금 떨어져서 한다든가 해서 좀 스캐터 레디에이션 많이 줄여야 되는데, AP보다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많게는 거의 7배까지 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오브리크를 줄이는 게 필요한데, 이제 저는 이제 TAC를 하다 보면은 오브리크를 종종 하긴 합니다. 그래야지 이제 혈관을 좀 세퍼레이션 시켜가지고 피더를 찾기 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좀 이런 것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. 실제로 AP보다 26도 오브릭을 했더니 한 1.6배 정도 DAP 값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라스트 이미지 홀드라드를 한다든가 스마트 로드맵,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를 줄이면 거기에 비례해서 레디에이션이 많이 감소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콜리메이션을 좀 하게 되면 환자 DAP가 좀 감소하고, 반면 이제 그 스캐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 퀄리티가 좋고, 또 오큐페이셔널 익스포저를 줄이기 때문에 이 콜리메이션은 좋은 그런 장점만 있는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. 이제 이런 거에 얼마나 컨선하고 있는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, 그게 동기부여가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은 자연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또 액티브하게 이런 프로텍션 디바이스를 써야 되겠고, 프레임 레이트가 심플 웨이로 할 수 있는데, 이게 뭐 저는 이제 여러 분들한테 얘기를 해도 이거를 줄이는 게 이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. 다른 분들 보면은. 그 다음에 앞에 잠깐 보여드리지만, 새로운 기계의 어떤 새로운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하면 훨씬 일거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회사에 여러 연구하는 분들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